안녕하세요. 2022년 마인테크 페스타 리튬 함량 예측을 위한 래피돌라이트의 색채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리에스팀의 김수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을 제정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2차 전지 사업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이후 리튬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 전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탄산 리튬의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약 6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튬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리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리튬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리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광물인 리튬을 함유하는 광석으로는 대표적으로 스포듐인과 래피돌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포듐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리튬 광물이지만 국내에 부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부존하는 리튬 광석은 래피돌라이트입니다. 래피돌라이트는 리튬 운모 광물의 한 종류로 리튬 함량은 광상에 따라 2에서 6%입니다. 이 광물의 가장 큰 특징은 보라색을 가질수록 리튬이 많이 함유된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색에 따른 광물의 선별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래피돌라이트의 선별 과정은 손으로 보라색을 가진 부분을 골라내는 핸드솔팅 과정입니다. 래피돌라이트의 보라색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으로 직접 판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시간적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를 자동화된 공정으로 만들 수 있다면 공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효율성도 증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래피돌라이트의 리튬 회수를 위한 기존 공정은 파쇄, 분쇄, 부유 선별, 정광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안하는 색채 선별 공정이 추가된다면 파쇄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쇄를 통하여 부서진 큰 입자들은 색으로서 선별되고 선별된 입자들이 분쇄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써 정광에 회수됩니다. 다음은 색채 선별의 모식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제안하는 색채 선별은 특정 촬영 조건에서 촬영한 광물의 보라색을 판별하는 공정입니다. 움직이는 컨테이너 벨트 위에 광물이 올려져 있고 이동하는 경로의 빛을 최대한 차단한 암실과 같은 곳에 설치합니다. 암실 내부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파쇄된 광물을 색깔로서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광물의 이미지화를 통한 래피돌라이트의 색채 분석과 리튬 함량 예측, 광물의 색채 선별에 관한 자동화 공정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광물의 색에 따른 선별을 위하여 국가표준기술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한국표준색 색채 분석 프로그램인 KSC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지의 색채 분석을 실시하여 이미지가 가진 색들의 정보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래피돌라이트 시료의 색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SC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KS 개통색을 기본 기준 색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KS 개통색의 보라색은 RGB 중 R과 B의 높은 배합 비율을 가집니다. 또한 보라색은 동일한 RGB 비율을 지킬 때 색 계열은 같지만 명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래피돌라이트 시료의 색 배합 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색 배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RGB 모델의 3차원 공간상의 점들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이용하여 광물에서의 RGB와
KS 개통색에서의 RGB를 각각 r, g, b로 정교화한 후 분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물의 보라색이 KS 개통색에 의한 보라색보다 범위가 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물 및 KS 개통색의 R 분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광물 및 KS 개통색의 G 분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광물 및 KS 개통색의 B 분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본 실험은 촬영으로 얻은 사진을 가지고 판별하는 일이므로 특정한 촬영 조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의 용이성을 위하여 촬영에 사용된 시료는 레피돌라이트의 단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색의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조도, 각도, 거리를 변인으로 각각 두어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도는 40에서 130 룩스까지 10 룩스씩 증가시켰으며 각도는 50에서 80도까지 10도씩 증가시켰습니다. 거리는 15.5cm, 18.5cm, 22.2cm에서 각각 촬영하였습니다. 한 가지 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은 고정한 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조도에 따라서는 보라색 면적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각도에 대해서는 70과 80도에서 높은 보라색 면적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 변화에 따른 보라색 면적비는 18.5cm에서 높은 보라색 면적비를 가졌습니다. 보라색 면적비 계산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사용된 KS 개통색을 차용하였습니다. KS 개통색 중 광물이 가지는 보라색을 확인하고 해당 색상이 광물에 포함될 때를 보라색 면적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촬영을 통해 얻은 사진에서 광물이 가지는 보라색 면적비는 다음과 같이 광물에 포함된 보라색 면적을 배형색을 제외한 광물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촬영 조건에 따른 보라색 면적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도는 120과 130 룩스에서 각도는 70과 80도에서 거리는 15.5cm와 18.5cm에서 공통적으로 보라색 비율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기존의 광물이 가진 보라색을 특정 RGB 범위로 한정할 수 있었으며 광물 촬영 최적의 조건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촬영 조건에서 특정 보라색 RGB 범위가 나온다면 그 광물은 리튬을 함유할 것이라 여겨 선별될 것입니다. 향후 실험으로는 립스를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실제 리튬 함량을 확인할 것입니다. 여기서 립스란 짧은 레이저 펄스를 이용하여 원소 함량을 확인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라색 범위와 실제 리튬 함량 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것입니다. 기존 공정의 색채 선별을 추가함으로써 에너지와 비용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분쇄 과정에서의 투입량과 처리량이 감소될 것이고 부유 선별의 시향량이 적절히 조절되며 경제성이 증가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정 과정에서 핸드솔팅의 어려움이 개선되어 시간적 절약 등 효율성이 증대되며 자동화 공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